안녕하세요. 미도클라스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하안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여러 가지를 한 게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께서 그걸 많이 보고 오십니다. 근데 그 강의가 4강이 있고 그 다음에 번외편으로 하나 제가 찍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딱 순서대로 안 뜨시다 보니까 어떤 환자분들은 그걸 보시고 어떤 환자분들은 그 편은 못 봤다 하시고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합본으로 한번 보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병원이 항상 수술을 하안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방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쭉 먼저 복기를 하시고 제가 다음 편에 지방 박리하는 거에 대해서 저만의 또 스킬 그거 한번 찍어서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친 거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파트 1으로 우리 너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애교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애교살을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잡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중안면 거상, 세 번째 파트에서는 재수술 케이스, 네 번째 파트에서는 부작용 및 불편 사항.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하안검 수술에 관심 있으신 우리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지식을 습득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다른 병원에 어떤 원장님은 이렇게 한다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거는 그 원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저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들으시고 본인 생각에 맞는 병원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애교살이란 뭐냐 도대체. 이게 눈 둘레근이 이제 해부학으로 살펴보면은 여러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교살이라고 하는 이 눈둘레근의 한 부분은 바로 건판 앞에 딱 위치하고 있는 근육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해부학적으로 이제 두께를 재보면 한 4-5mm 정도 돼요. 이 눈을 꽉 감는 기능뿐 아니라 우리가 특히 웃을 때 혹은 눈을 이렇게 좀 개심치레 뜰 때 이게 살짝살짝 움직여요. 이게 되게 동안 노안의 유무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은 좀 젊은 친구들은 이 친구 말을 할 때 나이 이제 40줄에도 웃으면 애교살이 싹 생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젊어 보이고 그거 없이 그냥 늘어지거나 편편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럼 이제 도대체 노화가 뭐냐.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딱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가 늘어지는 거, 근육이 늘어지는 거, 경막이 약화돼서 지방이 튀어나오는 거, 중안면이 처져서 내려가서 눈물꼬랑 인대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 인디언 밴드라고 해서 그 부분들 볼륨이 빠져서 더 군데군데 듬성듬성 꺼져 보이는 것들이 다 노화를 이루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안검 수술은 도대체 왜 하느냐. 하안검 부위가 생각보다 노안적 요소에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웃었는데 눈물꼬랑 인대가 푹 꺼져 있거나 아무 표정을 짓지도 않았는데 눈 밑에 볼록하다. 그러면 생각보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그 노안적 요소를 최대한 교정하는 수술법을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내용 안에는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도 많이 써 있지만 처진 중안면을 거상하거나 늘어지고 처진 애교살을 끌어올리고 피부를 절제하고 경막 약화로 인해서 튀어나온 지방을 또 꺼내서 재배치하거나 제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안적 요소를 약간 동안적 요소로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김 원장님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근육 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 오른쪽이 좀 톤이 좋아서 오른쪽이 조금 동안적으로 보이면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오른쪽을 이렇게 좀 잘 써서 그런 것이지 그 톤 자체는 수술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피부에 탄력이 생기냐? 아니 눈 밑에 저희가 피부에 주름진 거를 잘라내는 거지 이게 탄력도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내 생체 시계가 뒤로 돌아가느냐는 아닌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좀 명확하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애교살 만들기란 도대체 뭐냐? 말이 애교살 만들기지 애교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을 보존 1번, 2번 외안각에 고정하여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한다는 뜻은 애교 선 경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애교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진짜 근육이 너무 얇아서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 안 웃으셔서 그래요. 근육도 결국 단련이 돼야 되는데 평생 안 웃으시는 우리 중년 남성들은 종이장처럼 얇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튀어나온 지방에 묻어있는 분들은 또 그게 지방만 잘 박리해서 배치를 해주면 원래 자기가 있었던 애교가 싹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정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또 환자분들 보면 이제 애교 근육이 바깥으로 늘어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로 이렇게 감아 올리면서 바로
만원을 그릴 수 있게끔 교정하는 게 이제 이 하안검에서 애교살 만들기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애교가 커집니까? 그건 아니죠. 과학적 언어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애교를 단련해서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애교 근육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럼 저는 애교 근육 경계가 좀 명확하게 세게 잡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교정하는 방법이나 고정하는 힘의 조절을 통해서 좀 세게 잡을 수는 있겠어요. 그래도 사실은 저희가 안 녹는 실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녹는 실이 녹으면서 어느 정도는 약화는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없는 애교를 만들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X 곱하기 100을 해놨는데 없는 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게 재수술 하시는 분들 중에 웃어보라 그럴 때 웃으시는데 애교가 안 잡히면은 제가 선은 어떻게든 경계로 만들어는 보겠지만 없는 거를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께서 다른 병원이나 혹은 뭐 내 애교는 도대체 왜 안 생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이거는 저희 병원에 예전부터 영상에 나왔던 건데 옛날 수술 방법으로 하면 안 생깁니다. 저 때는 사실 이 수술 방법을 쓰는 선생님을 제가 본 적은 있지만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저희는 2세대, 3세대부터 이제 수술법을 익히기 시작해서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수술법은 사실은 거의 이제 행하지는 않았지만 늘어진 피부만 근육을 포함해서 자르는 수술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이거는 지금 수술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재료가 두 개가 없어져요. 애교 근육이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지방이 없어져요. 깔아야 될 지방이 없어지면 또 그것도 눈물고랑인대를 채우는데 굉장히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온전히 틀렸다. 그래서 내 애교살이 이 방법을 쓰는 선생님한테 수술을 했다면 당연히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애교 근육 경계 찾기가 생각보다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경험으로 알게 된 거라 이 근육을 경계를 찾는데 초보 선생님들은 이거를 미리로 잡아서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저도 초창기에는 환자분 자꾸 웃으라고 한 다음에 그 경계를 계속 밖에서 표시했던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노하우가 생겨서 이렇게 보면은 근육 이렇게 육포처럼 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을 좀 찾는 게 또 하나의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이 수술한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두 번째는 애교 근육을 알맞은 위치에 걸기. 이게 보시면요. 외양각이라고 해서 여기 만져보시면 뼈가 있거든요. 근데 이 뼈가 그냥 하나의 무슨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으로도 들어가고 바깥으로도 돌아 나가거든요. 그리고 위가 있고 또 아래가 있어요. 그 고정하는 점을 제가 정해야 돼요. 물론 이제 환자분이 어떤 눈 모양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포인트를 잡겠지만 위로 올리느냐 아래로 올리느냐 안쪽으로 박느냐 바깥쪽으로 거느냐에 따라서 이게 애교 선이 생기는 게 살짝씩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환자분들 사진을 제가 딱 찍으면은 본인은 몰라요. 근데 양쪽이 똑같을까요? 여기가? 안구 위치 여기가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편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다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사람마다 달라요. 좌우 대칭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알맞은 위치에 걸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교 근육 알맞은 힘으로 걸기. 실을 걸고 이제 묶을 때 적당한 힘. 너무 느슨하면 또 안 걸리고요. 너무 느슨하면 또 실이 풀리겠죠. 찢어져 버리거나. 그런 연유에 의해서 안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 케이스를 보면 이제 눈 밑에 건판 앞에 있는 근육이 최대한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수술해서 걸어 놓는다. 그렇게 해서 걸어놔야 애교가 잘 보일 수 있다. 두 번째 사진. 그렇게 해서 수술 후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좀 보일 수가 있다. 자, 이번엔 내 애교살이 안 생기는 이유 세 번째. 사실 이 그림을 참고한 이유가 근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운동신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감각신경이지만 근육에는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신경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운동신경이 하나가 이렇게 딱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분지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많이 한 선생님들은 이게 어디서 오는지 대충 알거든요. 그 부분까지 찍고 가서 신경을 손상시켜버리면 애교 근육을 살려놔도 그게 안 움직이는데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초짜의 영역이고 이제 전문가적 영역에서 제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선생님 나는 3개월이 됐는데 애교가 안 생겨요. 애교는 잡아놨는데 일시적으로 제가 그 부분 절개를 하고 들어가니까 신경은 살아있어도 이 친구가 약간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재활이 필요하다. 그럼 눈을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저는 우리 환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면 1개월보다는 3개월이 낫고 3개월보다는 6개월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 웃고 일상생활 하시고 눈 감고 뜨고 하시면 애교 근육은 반드시 살아난다. 이건 왜냐면 제가 운동신경을 다치지 않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분은 우리 PD님 전 PD님의 어머님이신데
수술 전에 눈 밑이 좀 볼록하셨고요. PD님 어머님이니까 또 어떻게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열심히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3달째 오셨는데 한 달 때보다 애교 근육이 오히려 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터도 막 3달째인데도 아직도 잘 보이고 막 이러셔가지고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어머님 좀 더 계셔 보시라. 시간 지나면 좀 좋아질 거다 하고 저를 1년 뒤에 오셨어요. 바빠가지고 못 오시다가 1년 뒤에 오셨는데 애교 근육 볼륨 다 잘 살아있고 오히려 3개월 차보다 흉이며 애교선이며 앞광대며 더 뽀얗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께도 제가 이제 3번 영역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기다려 보시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의사와 병원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뇌애교살이 망하는 이유 중에 또 환자 이유가 있어요. 그럼 1번, 사진을 꼭 참고할 것.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환자분들께서 그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면은, 저거 사진 어떻게 믿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저 사진 안 믿으면 어떻게, 뭘 믿죠? 보정이 됐거나 뭐 그런 거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저는 대부분 이제 조명도 세지 않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편이고, 이걸 왜 확인하라 그러냐면 병원의 어떤 취향, 이 병원은 이런 느낌의 눈이 나오는구나를 꼭 확인하세요. 못해도 5-6명을 보시면 저기서 저렇게 변하는 병원이 있고, 저기서 저렇게? 저건 되게 과하게? 막 이렇게 만드는 병원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형외 심리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씩 더 가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우리 환자분들 취향이기 때문에 그 병원 가서 상담하시고 사진을 봤는데 난 저게 맞아, 저렇게 되고 싶어 하시면 그때 이제 선택을 하셔라. 두 번째 얘기는 평양냉면집에서 이거 함흥냉면 찾지 말라. 저희 병원은 굉장히 슴슴한 병원입니다. 자연스러움에 미를 더한 병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은근히 자부심이에요. 환자분들께서 그래서 우리가 수술했는데 수술했다고 말을 못하겠다고 티가 안 난다고 하시면은 저 뭐 속으로는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저희 병원은 모토인데 그렇게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식술, 뭐 확대술 이런 거든 저희는 잘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랑 수술하시거나 뭐 조 원장, 김 원장의 좀 취향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막 이식술을 많이 권하지는 않는 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는 좀 해야 된다 하시면 진짜 좀 필요한 분들이에요. 많이 애초에 재료가 부족하거나 좀 많이 꺼졌거나 그런 경우에 꼭 충분히 상의하시고 심사숙고 하신 다음에 이식이든 뭔가 주입하시든 하는 거는 그때 결정하시라. 생각보다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안검 중에서 중안면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번에 목차에서 설명드렸듯이 애교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 강의 목적은 우리 하안검 수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오시다 보니까 저도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오시는 분들은 제가 놀랄 정도로 많이 기억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2 중안면이고요. 이 노화 그림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오늘 해당 사항 부위는 이 눈 밑 아래에서 이 앞광대 쪽 이 부위인데, 하안검 수술이 도대체 뭐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 하안검 부위에서 노안적 요소를 최대한 교정하는 수술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그 안에서 수술법 내용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중점 들여서 설명드릴 내용이 처진 앞광대 중안면 부위를 어떻게 거상하느냐,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어떤 또 한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안면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구글에 쳐서 이제 나온 그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좀 한번 참고해 봤는데요. 눈 밑 하안검 수술 범위를 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중안면이라고 하면. 그리고 웃으면 이제 수술이 안 된 분들은 눈물꼬랑 인대가 싹 지거든요. 그 부분의 범위를 넘어서서 앞광대, 팔자 상부 쪽, 그 다음에 코 옆부분 이쪽을 좀 지칭하는 걸 저희가 중안면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중안면 부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눈물꼬랑 인대는 뼈에 붙어있는 구조물이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통했던 앞광대 볼륨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눈물꼬랑 인대가 더 꺼져 보이고 이제 꺼져 보이는 부분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좀 커버가 돼야 된다. 그럼 저희가 이제 제가 수술을 할 때 어디를 올리냐면, 사실 이렇게 중안면 거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전에는 이 초록색 부위, 우리가 옆에 해부학 사진 이제 같이 표현된 걸 보시면 수프라고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프 거상, 뭐 수프 조직을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수프만 끌어올렸을 때 저희가 좀 눈 안쪽 구석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더 밑까지 내려가서 코 옆쪽에 그 부분을 끌어올려주면 조금 더 앞광대가 살면서 조금 결과가 더 나아지는 걸 저희가 많이 확인했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프만 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조직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토탈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중안면 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 자체는 중안면 거상이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하안검 하면서 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환자분들께서 또 유튜브를 저희보다 더 많이 보신 분들이 선생님 근데 중안면 거상을 하면 안 된다더라, 하지 말라더라,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가 하안검 할 때 땡기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이쪽 바깥쪽 관자 쪽에서 막 들어가면서 땡기는 그런 쪽 거상 수술을 그쪽에서 중안면 거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지 말아라, 그런 영상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안검에서 하는 중안면 거상은 사실 해야지 더 좋은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발전된 것을 안 하는 거는 좀 저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오른쪽에 사진을 하나 첨부를 했는데 이게 눈물꼬랑인데고 뼈에 붙어있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앞광대가 굉장히 좀 탄력이 있고 상방으로 많이 안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주고 지방만 거기다 옮겨놔도 충분히 개선된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은 눈물고랑 인대를 뜯어버렸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조직이 더 내려가기만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지방도 내려놓고 이거 눈물고랑 인대를 뜯어버리고 그냥 수술하고 끝내버리면 내려간 조직을 올릴 게 없잖아요. 그러면 피부를 그냥 자른다고 해도 다 밑으로 하방으로 힘이 걸릴 거기 때문에 또 눈이 더 뒤집어져 버리거나 외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나마 지금까지는 수프 거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나았다라고 산다면 저희가 그거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중안면 쪽에 있는 조직을 끌어올려주면 당연히 효과가 더 좋다. 그래서 중안면 거상을 했을 때 효과가 난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앞광대가 상방 이동을 하면서 더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앞볼이 좀 빵빵해 보여서 좀 밝아 보이고 젊어 보이는 효과가 난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술자 입장에서는 그 조직을 이렇게 끌어올리면 아무래도 피부를 더 자르는데 좀 여유 있게 자를 수가 있고, 애교 근육을 걸 때도 애교 근육 한 포인트만 힘을 꽉 받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방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애교 근육을 좀 걸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안면 거상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저희도 수술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사실 똑같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또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도 오른쪽 왼쪽이 다르시거든요. 근데 김 원장님이 저 수술할 때 저는 그래도 앞광대 볼륨이 빵빵해서 수술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한 편에 속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거울 보시면 자기 얼굴이 어떤지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옆면을 봤을 때 앞광대 이 볼륨이 눈 지방 볼록 튀어나온 것보다 더 앞에 있으시면은 사실은 수술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그게 앞광대 볼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부분을 커버해주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중에 앞광대가 밋밋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옆모습을 찍어 놓으시면 눈 밑에 지방 볼록한 게 더 튀어나와 있고 앞광대가 좀 뒤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중안면 거상에서는 앞광대 볼륨이 빵빵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 중에 뭐 남성분들이 특히 그런 분들 많은데 술 많이 오랫동안 드신 분들 피부 만져보면 푸석푸석하고 막 말랑말랑 하거든요. 약간 제가 두부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나 평생 안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광대가 좀 훈련이 돼 있어야 그래도 좀 단단하게 상방으로 올려지는데 근육 톤 자체가 좀 약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당기는데 쉽지가 않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럼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팔자도 좋아지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가 손으로 잡는 게 아니고 실로 어떤 조직을 걸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단하게 걸리는 조직도 필요하고 끌어올려줬을 때 그게 버티는 조직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버티는 조직은 이 눈 밑 뼈예요. 뼈에 뼈막에다 거는 거기 때문에 뼈막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당겨 올린다고 했을 때. 그리고 거는 것도 대부분 지방이나 조금 탄탄한 조직에다 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잘못해서 근육에 걸었다 그러면 표정이 안 지어지거나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또 표면적에 가깝게 걸면 쑥 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광대가 좀 빵빵하신 분들이 더 조직을 많이 물 수도 좀 수월하고, 물려도 좀 겉에서 많이 이렇게 깐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니까 이득이 있는 좀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눈 밑 지방 부분이 넓은 분들이 있어요. 만큼씩 돼가지고 지방도 막 한 움큼씩 나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지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한참 내려가 있으면 아무리 끌어올려도 이 눈 밑 지방 그 면적 부분을 좀 가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럼 이제 중안면 거상으로 안 되는 거, 이거는 효과가 아예 없는 거를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를 설명드리면, 1번 두부살이 탱탱살이 되진 않는다. 이거는 본인의 탄력도는 이제 본인이 정하시는 거고, 이제 제가 뭐 수술로 탄력도를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없던 볼륨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광대 볼륨이 좀 빵빵하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된다 했는데, 이게 제가 뭘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상방으로 끌어올려졌을 때 모양을 보시고, 내가 수술하고 한 달째 좀 부어있는 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 나중에 이제 볼륨 시술을 조금 그 부분에 해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모양이 더 좋아질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인디언 밴드가 또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우리 인체 조직을 막 조립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좀 상방으로 끌어올려서 이게 모양을 잡더라도 인디언 밴드 이 가 쪽은 많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환자분들 사진을 보실 건데요. 여기서 보실 거는 이분들이 지방이 이제 이동하고 앞광대가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조명이 비슷한데 조명 받는 위치가 살짝씩 바뀌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환자분 이제 수술 전, 수술 3달 후인데 보면 이제 지방 밑으로 내려갔고요. 앞광대 볼륨이 살짝 올라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방만 깔린다고 그 면적 부분이 이렇게 좁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광대가 좀 올라와줘야 이게 애교도 잡기가 수월하고 앞광대 볼륨도 좀 올라오면서 조금 젊어 보일 수 있다. 세 번째 사진, 수술 후 한 달 사진, 수술 전 사진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알 수 있으실 거고, 이건 남자분 사진이신데 남자분 지금 눈 밑에 지방 튀어나온 정도랑 면적이 넓으시거든요. 이것도 사실 그냥 지방 재배치만 하면 편편해지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중안면을 조금 끌어올려주면 옆에 팔자도 살짝 개선된 거 보이실 거고, 근데 제가 사실 팔자가 개선된다고까지는 말은 안 해요. 이게 수술을 해보면 팔자 상방만 조금 개선되는 거고 팔자는 이제 바깥쪽으로 당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진상 비교해 보시면 조금 나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분들 사진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중안면 거상의 효과가 이렇게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술 전, 수술 후 한 달, 수술 후 한 달 웃을 때 눈 밑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환자분 사진도 참고해 보시면 앞광대 볼륨이 조금 올라와서 사진 찍을 때 앞광대 쪽에 빛이 살짝 반사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조금 통통해 보이고 젊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중안면 거상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리고 한계는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제 환자분들 사진 보시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니까 요 참고하셔서 중안면 거상은 하면 안 된다던데 혹은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은 저희한테 하시면 조금 이제 포인트가 안 맞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안검 3강 하안검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4개의 파트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재수술이에요. 저희 병원에 하안검 재수술 문의가 또 많이 오기도 하고, 그 재수술이라는 게 뭐 마음에 안 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옛날에 수술했는데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잡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하안검 수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하안검 부위가 사실 눈에 딱 봤을 때 볼록하고 꺼져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는 이제 아실 거고, 그런 노안적 요소를 최대한 교정하는 수술법인데 실제로 수술을 한 거는 저희가 젊어 보이게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의 해부학이랑 똑같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연세미도에서 하안검 성형을 하는 거를 애플 하안검이라고 저희가 좀 명칭을 붙였거든요. 앞광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과같이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애플 하안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은 그럼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근데 중점적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1번이죠. 기존의 수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고 싶을 때, 그러면 저희가 보통 기간을 사실 뭐 1년이 지난 게 사실 베스트긴 한데 어떻게 막 눈밑이 너무 이상한데 계속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직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거를 확인했을 때 보통 저희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플랜을 짜고 재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첫 수술 후 시간이 흘러서 다시 노안적 요소가 생겼을 때, 이때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환자분들 첫 수술을 저희한테 받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연세미도 애플 하안검 후에 수술을 또 해야 되냐, 이 나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환자분이 안 늙으시면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20대 때 30세 때의 10년하고 50세에서 60세 때의 10년은 정말 나이 들어가는 속도가 좀 다르시기 때문에 분명히 젊어 보이시긴 하지만 어떻게 노화는 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담 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중안면이 내려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맞다.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으실 거고 웃으실 거고 좀 늘어질 거고 하기 때문에. 근데 1번, 시간이 지나면 제가 옛날에 수술 받기 전처럼 눈물고랑이 패이고 눈밑지방이 볼록해지나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세대 하안검으로 수술하지를 않기 때문에 눈물고랑이 인대를 저희가 다 뜯어버린다고 말씀드렸고, 지방은 경막을 열어서 배치하거나 또 배치하고 부족하면 저희가 제거도 하고 경막 강화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꺼지고 튀어나오는 거는 저희가 안 맞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첫 수술을 추천을 드릴 때
이거 옛날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나중에 하셔라. 왜냐면 수술을 뭐 두세 번 할 수는 없으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다르게 나이 들어가실 거고 당연히 재발되거나 뭐 그러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수술은 그냥 자기가 눈이 보이면 하셔도 된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편이고, 실제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하안검 수술을 받더라도 눈매 모양이 훨씬 좋아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다. 눈밑이 꺼지고 튀어나오면 절대 그냥 좋아질 일은 없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써놨어요. 첫 수술 후 10수년 지나서 나이 드시면 애플 하안검은 또 수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안면 또 끌어올리면 되고요. 지방 저희가 깔아놓은 거 잘 박리해서 살려서 또 뭐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면 되고요. 애교 근육 늘어졌다면 그거 다시 저희가 잘 박리해서 그 부분만 또 끌어당겨서 걸어주면 윤곽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원래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로 돌아가서, 기존의 수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할 때, 이게 저희가 이제 맞닥뜨릴 때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들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지금도 1세대 하안검처럼 수술하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수술 전 사진도 막 환자분들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저희처럼 정면으로 막 뽀샵 없이 찍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이렇게 수술을 하신 게 맞나 할 정도로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사진 보시면 1번, 옛날 선생님들 또 눈밑 절개선 또 바짝 붙였어요. 환자분들 중에 저한테 선생님 왜 절개선 바짝 안 붙이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요즘에 속눈썹 바짝 붙이면 단차 흉터 생기거든요. 조직이 거기서 딱 박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보단 조금 밑에 넣어서 뭐 흉터가 아예 안 생길 수 없겠지만 좀 주름에 그래도 가려지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이제 재수술 상담 오시면 웃어보라 그래요. 그건 제 환자분들한테도 그래요. 눈물꼬랑이 개선이 안 되면요, 웃었을 때 눈물꼬랑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 골이 진다.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없어진 애교살. 이거 애교까지 없어지신 분들 많거든요. 웃으라 그러면은 그 부분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지방만 제거해서 다시 튀어나온 경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재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경막을 확실히 좀 열어주는 편이고, 뭐 재배치도 확실히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뒤늦게 뒤에서 막 지방이 튀어나와서 재발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은 막 그냥 구멍만 내서 지방만 쏙쏙 뽑은 케이스들이실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방이 안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뽑으신 선생님들은 그 부분이 지방이 아니라 하얀 흉터 콜라겐 조직으로 차거든요. 그러면은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보이시는데, 한번 우리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울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이런 요소들이 있으실 거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재수술할 때 꼭 필요한 필수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번은 제일 중요한 건 애교 근육이에요. 저희가 뭐 애교 근육을 잡든 안 잡든, 환자분들께서 애교 근육 자기는 세게 잡지 말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다시 연결만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웃을 때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애교 근육이 없는 분들은 그 부분이 좀 비어있어요. 하얗게 흉터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없어진 걸 살릴 수는 없어요. 그건 환자분들께 제가 이제 확인시켜 드리는데, 그럼 우리 환자분들께서 본인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살짝 미소를 지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활짝 웃으시면은 이게 다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애교 근육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살짝 이제 미소 지어 보시거나, 아니면 눈을 개심줄에 떠보시면 이 애교 근육이 선이 살짝 생기시는 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본인 애교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비대칭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재배치할 지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열심히 뽑아가지고 지방이 없거나 안에가 흉터 조직만 있으면 사실 그 볼록한 게 그냥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모양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 보통은 이제 지방이 세 포인트가 있는데, 안쪽, 중간, 바깥쪽이 있는데 보통 중간 것만 많이들 뽑아 놓으세요. 근데 안쪽 지방 그거 제거 안 하면 앉았을 때 안쪽이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 많고, 바깥쪽 지방 안 건드린 케이스는 진짜 많아서 그 두 부분은 저희가 좀 확실하게 정리하는 편이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재수술이 꼭 아니더라도 그냥 하안검 하기 좀 불리한 조건은 1번 아까 말씀드린 밋밋한 앞광대, 광대가 좀 들어가신 분들은 좀 조금 재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조금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재수술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벌써 건판이 늘어져 가지고 흰자, 위가 조금 보이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외양각 고정을 좀 해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도 있으시죠? 눈 밑에 이물질 같은 거 옛날에 맞으셔가지고 만져보면 막 만져져요. 이런 거 없애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콜라겐이나 레이저 시술 같은 거 눈 밑에다가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보면서 하는데, 눈 밑에는 사실 바짝 붙여서는 콜라겐 시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결절 안 생기는 종류의 또 콜라겐 유도제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께서 이제 또 눈밑 수술 안 하고 싶은 또 그 나이대에 막 콜라겐 유도제를 너무 많이 넣어 놓으시면
겉에서 보기에는 남들이랑 비슷한 모양 같아도 만져보거나 박리를 해보면 단단한 조직이 있으면 그 모양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 재수술을 권할 때는 명확히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술도 수술이지만 회복도 좀 길고 고생도 조금 첫 수술보다 들 수 있는데 목표가 명확하고 그 개선이 되는 거 확인해야지 재수술을 저도 권할 수 있고 본인도 이제 수술대에 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웃을 때 눈물꼬랑인데가 박리가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재수술하면 확실히 박리해드리니까 그 개선됩니다. 웃을 때 앞광대 움직이는 게 좀 달라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안쪽하고 바깥쪽 볼록한 지방이 있으신 분들 많아요. 이거 저희가 확실히 정리하고 배치하고 제거하거든요. 이게 바깥쪽 여기 볼록하고 안쪽 볼록하고 이게 되게 보기 싫은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거 막상 찾아서 다 뽑아내는 선생님들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재수술하는 환자분들 케이스 오시면은 이 모양을 다 못 내셨구나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가능하다. 세 번째, 그리고 중안면 부위 좀 내려온 거 확실히 올려서 좀 빛 받았을 때 사진 찍었을 때 그 부분이 좀 하얗게 빛반사가 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교정이 가능한 목표다.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한계가 있는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교선은 이제 잡는 거는 있으면 제가 잡아드리지만 본인의 양쪽 대칭이라든가 애교 근육이 뭐 좀 손상받았다거나 신경이 손상받았다던가 한다면 애교선 잡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이물질 제거예요. 녹는 필러는 그나마 제거가 가능하고 일부 콜라겐이 너무 단단하게 뭉쳐있다면 제거가 가능한데 1번 공업용 실리콘이나 뭐 이렇게 파라핀 같이 주변 조직하고 엉겨붙는 거는 또 제거가 실제 어려워요. 왜냐하면 겉의 모양이 약간 볼록해서 그걸 없애려고 그걸 뭉탱이로 없애버리면 반대로 함몰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물고 있는 조직들이 뭐 근육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뭔가 중요 조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환자분하고도 대화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는 그 층이 있잖아요. 수술할 때 거기에 그 친구가 있으면 제거가 가능하지만 모든 층을 제가 다 박리하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표면에 가깝거나 하면 그러면 이물질 제거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진 환자분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명확하게 다 정확히 처리가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잘 정리를 해주면 아무래도 훨씬 수술 후에 눈밑이 좀 편편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도 눈밑 보시면 수술을 했는데 눈밑 모양 이러면 좀 마음에 안 들겠다 하는 그런 눈밑이죠. 눈물꼬랑 그대로 있으시고 바깥쪽 지방, 안쪽 지방 좀 뭔가 이상하죠. 이걸 수술해서 앞광대 올려주고 라인 잡아주면 그래도 애교살 잘 보존되어 계시니까 애교선까지 잡을 수 있었던 케이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앞광대에 막 지방 이식하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건 되게 미세한 거거든요. 눈물꼬랑인데가 살짝 남아있고 안쪽에 지방이 약간 볼록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웃으실 때 보면은 그분이 볼록볼록 움직이시는 케이스거든요. 이것도 잘 정리를 해서 앞광대 올려주고 하면은 수술 전보다 후가 약간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네 번째 케이스는 수술 전에 모양이 좀 이상했는데 웃으면 더 이상하죠. 이런 케이스 잘 정리해서 애교선 잡고 지방 내려줄 거 재배치해주고 하면 수술 전보다 후가 훨씬 낫다. 제 아는 지인분이신데 수술 전 걸 보시면 이걸 하검했다고 하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죠. 생각보다 환자분들 중에 그냥 뭐 의사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 하고 속으로 사귀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제 환자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제 겸손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시면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웃어보라고 하는데 애교 근육이 조금 이제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라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앞광대도 잘 올라오시고 이거 뭐 집어넣고 한 거 아니거든요. 지방 잘 깔고 애교 근육 손 잡아주니까 이 정도 모양이 한 달 차 나오셨으니까 한 369 지나면 더 이제 모양은 더 좋아지실 거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안검 마지막 강의 4강 하안검의 부작용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차는 그동안 보여드려서 뭐 애교살, 중안면, 그다음 재수술, 마지막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과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차례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부작용하고 이거 불편사항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수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게 진짜 교정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불편사항.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들. 자, 1번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멍하고 부기가 있습니다. 멍은 사실 2주에서 3주면 많이 빠지는 편이고요. 근데 부기는 2주에서 3주까지 유지가 되다가 이제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 들어오면서 그동안 적체됐던 부기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 3주부터 호전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감각 이상, 이 앞광대 쪽 부분을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4살 같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약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야 좋아진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전부 다 박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감각이 떨어지는 거는 받아들이셔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모양의 비대칭. 제가 수술을 하다 보면 뭐 양쪽이 똑같이 부어올랐다가 똑같이 가라앉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애초에 우리 사람 몸이 양쪽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모양의 비대칭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3개월에서 6개월은 지켜보셔야 되고 3개월에 부기가 많이 빠졌을 때 저희가 이제 시술로서 보충하는 것들을 시술을 받아보시고 6개월까지 관찰하는 것이 저희의 지침입니다. 자, 네 번째는 수술 부위의 통증 혹은 불편한 감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웃거나 혹은 일상생활 하실 때 만지면 뭐 뜨끔하다거나 찌릿하다거나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 1, 2개월 사이에 호전된다. 자, 마지막으로 흉터죠. 흉터는 제가 우리 환자분들께 이건 성형외과 할아버지가 와도 흉터가 안 남을 수는 없다라고 설명드리는데 실제로 흉터가 정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체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최대한 이제 예쁘게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분들은 흉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1, 2개월 차에는 조금 보이시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지날수록 흉터는 점점 호전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눈과 관련된 증상인데 저희가 하안검 성형을 하지만 눈하고는 사실 발생학적으로 다른 조직이에요. 근데 눈에 워낙 가깝다 보니까 눈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눈과 관련된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1번 복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초점이 안 맞거나 좀 이렇게 겹쳐 보인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복시가 있을 때 환자분들께 저희가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움직여 보라고 제가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저희가 눈 밑을 수술할 때 안구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게 저희가 잘못 건들면 안 되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걸 건드릴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안구 운동을 하는 거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시는 상하로 이렇게 넓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복시가 아니라 살짝 겹쳐 보이거나 이렇게 상이 떨어져 보이는 정도는 1, 2개월 내에 호전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환자분들 만나면 뭐 부기도 불편하고 뭐 감각 이상도 불편하고 하실 텐데 실제로 초점이 살짝 안 맞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저도 눈밑 지방제 배치하고 3주 동안 이게 어떻게 하면은 맞고 어떻게 하면 약간 떨어져 있고 이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호전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시야가 불편하다.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랑 거의 일맥상통이고요. 눈이 조금 시리다 혹은 안구가 좀 건조하다 반대로 눈물이 많이 나온다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마치 눈병이 난 것처럼 눈 주변으로 결막이 막 부어오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하면 막 바깥으로 막 노랗게 막 올라오시거든요. 젤리처럼.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리고 이제 눈 감는 근육을 저희가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륜근을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는 힘이 좀 약해지시고요. 애교 근육이 일시적으로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흰 자위가 이렇게 살짝 보일 수 있고요. 눈을 감았는데도 세수할 때 비눗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증상들도 몇 개월 안에 호전이 되고 대부분은 1, 2주 안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제가 최근에 있었던 우리 환자분께서 복시가 생긴 분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복시가 있으면 제가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조금 증상이 1, 2주 지속되면 저희 가까운 요 주변에 이제 안과를 보내드리는데 그럼 안과에서 이제 간단한 검사하시고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려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환자분께서 본인 살고 계신 지역에서 가셨나 봐요. 근데 안과 선생님이 약간 좀 나이가 드셨나 봐요. 수술이 돼 있는데 막 환자분은 막 겹쳐 보인다고 하니까 환자분 너무 겁을 준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곤욕스러웠는데 아무튼 환자분들께서는 수술은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안과 선생님은 일종의 이제 검사만 해주시는 거고 큰 문제는 사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마지막은 제가 부작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좀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시고 제가 판단이 필요한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1번 수술 부위의 출혈. 멍하고 부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어디 갑자기 쾅 하고 부딪혔을 때 점점 부어오르는 거 느끼실 텐데요. 그게 안에서 막 출혈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의학 지식이 없더라도 한쪽에 비해서 반대쪽이 너무 검붉게 막 부어오르실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연락 주셔야 되고 그건 지혈이 필요하다. 근데 저희가 뭐 이런 증상이 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안검 외반, 눈이 뒤집어 까지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륜근이 조금 약해서 눈 감는 게 조금 불편해요.
불편하거나 아니면 눈 밑에 흰자가 살짝 보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진짜 횟가닥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설명드리는 것들을 다 사실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 불편하실까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오시면 사진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외안각 고정술을 통해서 저희가 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저희 병원 한 번도 없었고 정말 운이 나쁘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하지 않은 거고 나오면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되는데 안구의 후방 출혈이에요. 저희가 앞에서 수술하는데 안구 뒤쪽으로 피가 나는 거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구에 심한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시야가 갑자기 꽝 하고 안 보이게 됩니다. 시신경이 다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저희가 경험은 하지 못했고 일단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저희는 조금 안전하게 수술하는 편이고 수술 끝났을 때 눈이 보이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하안검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희 환자분들께서 상담 오실 때 이미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그걸로 제가 또 PPT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병원에 수술하신 분들을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불편하실 게 생길 수 있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무래도 하안검 성형이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수술이다 보니까 마사지 해도 될까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은 얼굴 마사지를 남이 힘을 줘서 내 얼굴에 해주는 거는 앞으로 절대 받지 말아라가 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충격적인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중안면거상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악광대가 약간 올라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환자분 중에 그게 너무 좀 느낌이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막 그거를 마사지로 내리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막 중안면이 약간 떨어져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부어있고 올라온 느낌이 싫어가지고 막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마사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못한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환자분께서 설명이 뭐가 부족했을까 되짚어보면서 제가 올려놓은 거를 다 뜯어내렸다는 소리인데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 마사지를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혹은 피부샵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사지는 웬만하면 좀 세게 하는 거는 안 된다. 근데 우리 가정용으로 이제 마사지 기계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심해서 사용한다. 그런 경우는 사실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만져보시면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만 아니시면 사실 문제 될 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 마사지는 남의 손으로 경락 마사지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되게 관계는 되게 좋았어요. 뭐 저를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저도 그 환자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손봐야 되는데 지금 그 이후로 따로 안 오셨던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는데 아마 연락처를 한번 찾아서 연락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좀 손봐드리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다시 재수술 해야죠. 만약에 모양 자체가 틀어졌거나 그러니까 좀 시간이 흘러서 모양 자체가 좀 안 맞고 제가 생각하기에 환자분께서 오케이만 해주시면 저는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했던 환자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또 남자분들의 단골 질문입니다. 술 언제부터 마셔도 될까요? 제가 근데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받고 나서 김 원장님이랑 3일째 술 마셨거든요. 술을 마셨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수술 부위가 저희가 절개선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좀 뻘개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술을 마시면 또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실밥 풀 때까지는 일단 술은 절대 안 드시는 게 좋다.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얼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2, 3주 정도 지나서는 사실 술은 마셔도 되지만 아직 회복 단계에 있으시기 때문에 과음을 하셔서 행동이 커지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이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말 모임 같은 거 가셔서 소량 음주하시는 건 문제 없다. 본인이 너무 취하셔서 행동이 커지시거나 좀 상처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 그러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흉터 관리법입니다. 저희가 보통 눈밑 수술을 하면 뭐 모양, 그 다음에 부기, 멍 이런 거 걱정 엄청 하시지만 생각보다 그것들은 좀 빨리 사라지는 편이고 흉터를 많이들 신경 써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내 지침으로 말씀드리는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연고 같은 거 눈 밑에 좀 보습용으로 좀 많이 발라주시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충격적이었던 게 눈 밑 조심해서 좀 지내주세요. 그때 한 달 뒤에 때가 껴서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씻으신 거죠. 아예 뭐 문지르지 말라 그러고 막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방 나가는 연고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때나 이런 게 좀 닦여 나가고요. 조심스레 씻어주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눈 가 쪽에는 아무래도 절개선이 바깥으로 찍고 나가기 때문에 흉살이
흉살이 살짝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촘촘히 꼬매기는 하지만 환자분 체질에 따라서는 흉살이 조금 보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과 1개월, 2개월, 3개월 제때 맞춰 와주시면 상처를 보고 흉터 레이저라든지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충분히 저희랑 이제 6개월 가까이 팔로우업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 흉터는 봐줄 만은 하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형외과 할아버지가 와도 절개 흉터는 없애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모양들이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흉터를 용인할 수 있을 정도는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께서 운동 많이들 하시거든요. 뭐 70대, 60대 수술하셔도 다 헬스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운동 언제 해도 되냐, 골프 언제 쳐도 되냐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제가 꼭 여쭙는 편인데 일단 수술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잘 쉬시고 나서는 산책 다니셔도 됩니다. 가벼운 산책 하셔서 얼굴에 붓기 같은 거 빼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운동이냐에 따라서 조금 기한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나는 헬스 매니아다. 무게를 완전히 많이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게 막 악 쓰면서 막 하셔야 되냐? 그럼 막 얼굴이 뻘개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한 달까지는 좀 무리다. 보통은 이제 실밥 풀르고 뭐 가벼운 운동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저중량의 고반복은 가능하다. 고중량의 무게를 치는 거는 삼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눈밑질 하고서 바로 애들이랑 수영을 갔거든요. 아마 김 원장님이 이거 조 원장 이거 뭐 잘못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피눈물도 나지도 않았고 상처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아문 것 같아서 한 4, 5일쯤 지났을 때 애들이랑 그냥 수영장을 갔어요. 그래서 물안경도 써보고 혹시 어떤 느낌이 드나 좀 불편함이 있나 실제로 뭐 이상이 있었나 해봤는데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근데 큰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도 수영은 어차피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상처도 아물어야 되고 물안경을 쓰면 아무래도 이제 얼굴에 자국이 나고 좀 모양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찜질방 같은데 뜨거운 사우나 같은데 들어가셔서 얼굴 막 달구시는 거는 그것도 한 달 이후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하안검 성형을 하다 보면 안구 불편감을 많이들 호소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 눈이 많이 건조합니다. 뭐 시립니다. 눈물 너무 많이 나와요. 이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경험상 한 3주까지는 거의 초점도 안 맞고 좀 힘들었던 걸로 봐서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추천드리고요. 계속 해주실수록 조금 더 좀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시면 계속 건조해지고 더 부어오르고 악순환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거는 필수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의 증상들이 어느 정도 호전하다가 싹 없어지는 느낌으로 호전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최소한 인공 눈물 사용을 좀 필수적으로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눈밑지방 재배치는 눈 안쪽으로 절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렌즈를 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 한 달은 렌즈는 못 낀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뭐 하안검 하신 분들이나 눈밑지 하신 분들 다 눈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안경 써주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합쳐진 영상 다 보셨나요? 그 강의가 하나하나 돼 있을 때는 조금 보기가 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치고 나면은 아마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을 겁니다. 하안검 하시는 병원들의 상담을 가시기 전에 그 영상을 공부하시고 가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이후에 또 제가 설명드릴 만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